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명문제약이요. 네, 2,360원에 30%를 샀는데요. 2,360원이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계속 이게 저기가 없어가지고 잔돈이 없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냥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걸 교체를 할 실력은 있으세요, 혹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실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괜히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손을 대서 유리한 사람이 있고요. 손을 대서 불리한 사람이 있거든요. 실력 있는 네. 사람은 사실 손을 댈 때마다 유리해요. 근데 우리가 애기들이 주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요리를 할 때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주방 도구를 써보지 않은 애들은 막 요리를 깬다거나 접시를 깬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엄마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유리를 깨가지고 잘못하면 손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거 너가 잘 치워보고 요리 더 해봐라고 합니까? 거기서 당장 나와라고 합니까? 당장 나와. 거기 자꾸 손대봤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실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실력이 없으면은 거기서 당장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네. 뭔가 일이 터졌을 때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자꾸 뭐 하게 되면 일이 커지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실력이 없을수록이요. 예. 그거를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원래. 예. 그러니까 깨달아서 다른 지금까지 종목을 가만히 굳이 살 있었어요. 이유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굳이 살 이유가 아예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다른 걸 하는 게 나을까요? 팔고 딴 거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머리에 그 선택지는 아예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는요.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잘 가져가면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을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뭐 들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30%고 또 주식을 또 많이 사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뭐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매수하셨을 때 뉴스를 보니까 위고비 관련주로 올라왔거든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치매드 관련주기도 하지만은 이제 다이어트 그 약 있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뭐 그거 관련주로 올라왔을 뿐이지 위고비를 명문제약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냥 관련주로 냄새만 묻었는데 그걸 사신 거니까 안 사도 되는 걸 사셔가지고 뭐 고통받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이면 다른 종목 또 사봤자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우와 위고비 관련주다 다이어트 관련주니까 사야지 이렇게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TV에서 막 나오고 했어서.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물린 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당장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회사가 그래도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알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25% 정도, 25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156%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적자는 안 나고 그래도 흑자로 조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뭐 물론 재무 구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채도 좀 많고 자본 구조가 좀 좋지는 않은데 뭐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여쭤보는 흑자로 거예요. 조금 뭐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전화를 합시다. 드렸어요. 이야기 좀. 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예. 제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의 이슈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데는 그렇게까지 조금 뭐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본전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손실을 줄여 나올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라고는 추가 매수할 가치까지는 없어요. 추가 매수할 메리트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냐 하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릴 거고요. 지금 비중도 이미 30%로 뭐 우리가 잘 모르면 많이 안 사면 되는데 잘 모르는데도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응이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가시는 이 비중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사실 지난번 여기 이렇게 12월쯤 됐을 때 여기 한번 급등 나온 거 한번 기억나세요? 12월 17일쯤인데 한번 슈팅이 확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쫙 빠져버렸거든요. 네. 저런 급등 나올 때 본전이 아니지만 팔아야 돼요. 네. 다음에도 이런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2,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은 본전이 아니지만 비중을 줄여놔야 뭐라도 다시 사든 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라든가 한 5%라든가 15% 정도 비중이었으면 제가 이거 여기서 바닥 잡으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라고 전략을 드렸을 텐데 30%라서 추가 매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에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놨다면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한번 낮춰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다음에는 손실이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2,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2,000원에 올라올 때 그 뉴스가 뭐냐 그리고 2,000원 올라올 때 그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가져가서 매도를 해도 되는데 그 분위기는 지금은 우리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 분위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 분위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가져갈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팔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통화가 안 된다면은 어쨌든 본인의 역량껏 해야 되는데 역량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맞아요. 내가 더 어떻게든 해봐야지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비중을 줄여놔야 나중에 뭐라도 유리해지니까 그냥 2,000원 넘어갈 때 2,100원에 가깝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전화가 안 된다, 연락도 안 된다. 그때 뭐 문현진 멘토가 아파하고 방송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막 일단은 절반 정도 팔아버리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다시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매수가는 자꾸 낮아지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매수가가 낮아지니까 올라갔을 때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지면서 가는 게 주식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하시고 흑자 전환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조금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명문제약은 원래 이렇게 전염병 관련주로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염병 관련주는 아직까지 전염병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2,000 내지 2,100원, 200원까지는 급등 나올 겁니다. 그때 비중을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